세계 16개 공군 극찬 상황 대역전 F-50 이집트 100대 계약 파기 한 대반전 행보 충격받은 영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 KA는 2022년 폴란드와 F-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금액은 4조 2천억여 원. KA는 작년 7에서 12월 F-50GF12대를 인도했고 나머지 36대는 성능이 개량된 F-50PL로 제작 중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된다. 지난 11일 경남 사천의 KA 고정익 공장에서 만난 이명섭 항공기시스템 기술 1팀 부장에게 F-50PL의 제작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KA의 폴란드형 수출 물량인 F-50PL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체계다. F-50PL은 기존 F-50이 운용하던 AIM-9m 공대공 미사일 대신 AIM-9X를 도입했다. AIM-9X는 탐지 각도는 90도로 시야가 넓다. 기존 AIM-9m의 27도와 비교해 3배 이상 탐지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실전에서 조종사가 적기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아도 사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F-50PL에는 GBU-38J단, 정밀 유도 폭탄, 도 탑재됐다. 공중에서 땅으로 공격하는 공대지 능력이 향상된 것이다. 이 폭탄은 관성 항법 시스템, INS를 결합해 5m 이내의 오차로 목표를 타격한다. 기존 F-50이 주로 사용하던 MK-82 폭탄은 자유낙하 방식으로 오차 범위가 수십 미터에 달했다. 정밀도도 향상됐다. AMD 헬멧 시연 디스플레이를 도입. 조종사가 헬멧의 화면만으로 목표물을 확인하고 타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폴란드 수출 모델 전까지는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며 적기의 거리, 속도, 항로 등을 판단해 공격해야만 했었다. 전투기의 눈도 바뀌었다. F-50PL은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서 전자식 S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했다. S의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3배 이상의 탐지 속도를 제공하며 1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F-50PL 옆 생산 라인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천소티, 출격, 달성 후 기체 점검을 받고 있었다. KF-21은 KA가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담한 기체로 스텔스 성능 향상에 집중한 기체다. KI 내부에서는 F-50 경공격기와 함께 차세대 K 먹거리로 지목받고 있다. 이 조규덕의 밀리터리 뉴스 구미 방산기업들. 첨단 해양 항공 기술로 세계 노린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핵심 기업인 릭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해양 항공 분야 첨단 방산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릭넥스원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398억 원 규모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27년까지 12m급 무인수상정 2척을 개발한다. 이 무인수상정은 해군 전진기지와 주요 항만의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다. 릭넥스원은 2015년부터 자체 개발한 무인수상정 해검 시리즈로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무인수상정은 국내 최초로 전력화되며 K방산의 해외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항공 분야에선 F-50용 공랭식 S 레이더 ESR-500A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SR-500A는 약 500개의 송수신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3-4배 향상된 전투력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센터와 협력해 2026년까지 강도 높은 비행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시스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차세대 호위함 슐상급 배치포의 통합기관 제어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통합기관 제어체계는 함정의 심장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다. 이 기술은 미국, 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첨단 기술이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함정마다 다른 해외 제품을 사용해왔으나 이번 국산화 기술 개발로 군수 지원과 성능 개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릭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의 이 같은 기술 혁신은 구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미는 첨단 방산장비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릭넥스원의 기술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미시는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사설지 대표 한미일 협력 계속. 이 말은 안 바뀌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길 간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은 미국의 큰 도움 때문에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려왔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한미 길 협력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모두 해준 것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이런 말이 일관된 입장이냐는 것이다. 그간의 이 대표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2022년 9에서 15월 한미 길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자 이 대표는 이를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했다. 일본이 경제 침탈을 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당시 훈련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직후 이뤄졌다. 훈련 내용도 북한 잠수함 위협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연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일본과의 합동훈련은 앞으로 북중러를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주한 미 대사에게 한 말과는 180도 다르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길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본심은 이 황당한 인식인가? 이날 주한 미 대사에게 한 말인가? 당시 한미 길 협력을 제도화하는 공동성명이 나온 후에는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국의 대중견제 봉쇄의 전면에 서게 됐다고 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주한미 대사에겐 한미 길 간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어느 쪽이 진심인가? 이 대표는 지난 3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가 왜 개입하나?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국제정치의 현실을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큰일이지만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주한미 대사에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4. 대한민국 국민은 기죽은 국군을 원하지 않는다.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기팍포기 신청서 파일이 올라와 있다. 2025년 1월 가입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입학을 포기하는 신입생도를 파악해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려는 것이다. 매년 12월 연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 육군 3사관학교와 학군 후보생도 최종 입학 인원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내년 학군 신입 후보생 약 4,000명이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부사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사실 간부 모집에 대한 위기감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지난해 군 간부들조차 군인이라는 직업을 추천할 것인가란 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63%로 급등했다. 군대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20대 청춘은 군을 외면하고 현역 초 중급 간부들은 군을 떠나려 한다. 과중한 업무와 경직된 소통 구조,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복지, 사회경제적 소외감 등 모든 게 힘겹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의 직무에 소홀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간부들이 개선을 희망하는 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직 근무비 인상이다.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에서 올해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아직 기대치와는 멀다. 휴일 24시간 당직 근무 후 4만 원의 수당을 받는데 시간당 약 1,700원이다. 사회 알바생들이 받는 2025년 최저시급 1만 30원과도 비교가 안 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장병들의 가슴을 들뜨게 한 예산 논의가 있었다. 당직 근무비 인상 883억 원, 군 장병 급식 단가 인상 2,203억 원, 작전훈련 간 간부 급식비 695억 원, 이사화물비 현실화 255억 원, 군 관사 입주 청소비 298억 원, 소령 직책 수행 경비 월 10만 원 신설 143억 원 등 이미 몇 년 전부터 여러 번 언급된 내용이다.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방예산 약 61조 원이 확정됐지만 위에서 언급된 총 4,500여 원 수준의 예산은 결국 허언이 됐다. 국방부는 공군의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약 4조 6천억 원, 육군의 경공격 헬기, 레지, 도입 5조 7천억 원,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추가 도입 3조 3천억 원, 해군의 4,500톤급 구축함, KDX-2, 성능 개량 약 6,700억 원, 1,800톤급 잠수함 성능 개량에 약 8,076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무기체계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데 장병 사기 증진에는 왜 그렇게 인색할까? 현재 미 육군 홈페이지에는 입대하는 신병에게 5만 달러 보너스, 낙하산을 사용하는 공수부대원에게는 1만 달러 보너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있다. 2025년 새해에도 근무 여건과 복지 개선에 가시적 진전이 없다면 군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상상만으로도 두렵다. 입대를 앞둔 청춘들을 설득하거나 떠나려는 군 간부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는 새해 추가 경정 예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최우선으로 장병 근무 여건과 복지 개선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떠한 국내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군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는 변함이 없다. 필승의 군인 정신과 군복의 가치를 가슴속에 충만시켜야 한다.